뉴욕발 런던행 UA287편, 고도 3만 피트 상공.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이 거대한 보잉 777 여객기 안에는 314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 관광객들, 유학생들, 그리고 가족여행을 떠난 아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7시간 후 런던 히드로 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종석 상황은 달랐습니다. 고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동 조종 장치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기장 마크 톰슨의 목소리에는 패닉이 묻어났습니다. 기장석에 앉은 제임스 해리스는 18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해, 마크. 수동으로 전환하자. 해리슨의 손이 조종관을 잡았지만 비행기는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객실에서는 승객들의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고 승무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종석 뒤편 점프시트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지은, 32세, 유나이티드 항공 부기장. 한국에서 태어나 12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그녀는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명문 엠브리-3들 항공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군 복무 중에는 수송기 조종사로 아프가니스탄까지 날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에 입사한 지 3년 그녀는 이 회사에서 수없이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아시안 여자 파일럿이라는 이중의 꼬리표와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계기판을 재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자동 조종장치 오류, 유압 시스템 경고 등, 그리고 기장에 떨리는 손. 그녀는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해리슨 기장님, 좌측 유압 시스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은의 차분한 목소리가 조종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해리슨은 그녀를 흘깃 쳐다보고는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그냥 거기 있어. 무시. 또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엔 314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사 첫날 선배 기장이 던진 조롱, 훈련 중 받았던 성차별적 발언들,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그 말들. 저 여자가 뭘 안다고. 책상이나 날리는 게 어울릴 텐데. 다양성 채우려고 뽑은 거잖아.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 비행기를, 그리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비행기는 계속해서 흔들렸고 경고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리슨과 톰슨은 점점 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오늘의 이야기는 강지은의 이야기입니다. 편견과 싸우며 하늘을 지키며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한국계 여성 파일럿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2021년 3월 15일 아침 7시 강지은은 유나이티드 항공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갓받은 신입 부기장 임명장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유나이티드 항공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그녀는 15년을 준비했습니다. 12살 부모님과 함께 LA에 도착한 첫날부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학교에서는 중국인이라고 놀림받았지만 지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 하늘을 나는 것. 고등학교 때는 주말마다 작은 비행 클럽에서 일하며 비행 시간을 모았고 대학은 장학금으로 엠브리-3들 항공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공군에 입대해 C-130 수송기 조종사가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1200시간의 전투 비행 시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메이저 항공사 부기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유나이티드 본사 비행운영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축하가 아니라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15명 정도의 기장들과 부기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남자였고 대부분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은을 보는 순간 대화를 멈췄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위아래를 훑어봤습니다. 수석 기장 로버트 데이비스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58세,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명찰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지은, 발음이 맞나요? 네, 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장님. 지은은 예의 바르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그녀의 손을 흘깃 보고는 가볍게 쥐었다 놨습니다. 형식적이고 냉랭한 악수였습니다. 요즘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뽑네요. 회사 방침이 바뀐 모양이죠.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였지만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비행학교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수없이 했으니까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데이비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울 게 많을 겁니다. 군용 수송기랑 민항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여기는 진짜 프로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는 여기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40대 중반의 기장 스티브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강 부기장, 혹시 커피 좀 타줄 수 있나요? 새로운 사람이 먼저 분위기 파악하는 게 좋잖아요. 다른 부기장들은 절대 이런 부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서열을 각인시키려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첫 비행 브리핑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은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에 밀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 당차네요. 근데 여기서는 선배 기장들 말을 잘 들어야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제임스 해리슨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35세였던 해리슨은 유나이티드에서 떠오르는 젊은 기장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새로운 부기장인가요? 네, 강지은입니다. 해리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다른 기장들처럼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관심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는 다른 기장들에게로 가서 농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적대적인 태도보다 더 힘든 것이 무관심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지은은 첫 시뮬레이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교관은 데이비스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지은에게 가혹했습니다. 속도가 느려요. 더 빨리 반응해야죠. 체크리스트 순서가 틀렸어요.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 비행에서 못 써요. 지은은 모든 절차를 정확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남성 부기장들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이 끝난 후 데이비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 부기장,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뭔지는 알겠어요. 회사가 다양성 지표를 채워야 하니까. 하지만 하늘은 그런 거 안 봐요. 실력만 보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지은은 그날 밤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은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3만 피트 상공에서 그 순간이 왔습니다. 2021년 6월, 입사 3개월 차. 강지은은 샌프란시스코발 시카고행 비행의 부기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기장은 45세의 브라이언 클라크였습니다. 비행 전 브리핑 시간 클라크는 지은을 힐끗 보더니
다른 부기장에게 물었습니다. 톰, 너 오늘 시간 있어? 이 비행 대신 들어갈 수 있어? 노골적인 거부였습니다. 지은이 있는 자리에서 그녀와 함께 비행하기 싫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톰은 일정이 있어서 거절했고 클라크는 마지못해 지은과 비행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3시간 내내 그는 지은에게 필요한 말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 관제탑 교신, 모든 것을 혼자 처리했습니다. 마치 지은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착륙 후 지은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했을 때 클라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조종석을 나갔습니다. 2022년 2월, 입사 11개월 차. 동료 부기장들과의 저녁 자리. 지은은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30대 초반의 부기장 케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솔직히 궁금한데 당신은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내 말은 우리는 다들 수백 번 면접 보고 떨어지고 했는데 말이야. 다른 부기장 제이크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다양성 지표 때문에 난리잖아. 아시안 여자면 거의 자동 합격 아니야. 지은은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엠브리 마이너스 리드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공군에서 1200시간을 날았습니다. 당신들의 비행 시간이 궁금하네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케빈의 비행 시간은 800시간, 제이크는 950시간이었습니다. 지은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군용기랑 민항기는 다르잖아. 여기서는 진짜 승객을 태우는 거야. 실수하면 사람이 죽어.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동료들의 모임에 다시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 9월, 입사 1년 6개월 차. 승진 심사가 있었습니다. 지은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남성 부기장 3명이 모두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인사 담당자 제니퍼 로드리게스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부기장, 당신의 기술적 평가는 완벽해요. 하지만 몇몇 기장들의 피드백이 팀워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팀에 잘 녹아들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지은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면 무시하고 모임에 초대하지 않고 함께 비행하기를 거부하면서 이제는 팀에 녹아들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은이 돌아서려는 순간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부기장, 저도 여기서 15년 일했어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본 부기장 중 가장 뛰어나요. 그 말이 지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봐주고 있다는 것. 2023년 4월, 입사 2년 1개월 차. 긴급 상황 시뮬레이션 훈련. 엔진 화재 시나리오였습니다. 지은은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화재 진압 절차, 비상 착륙 준비, 승객 안전 확보까지. 하지만 평가관 기장 마이클 로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느려요.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여유롭게 할 시간이 없어요. 지은은 자신의 대응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매뉴얼 기준보다 15초 빨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대응 시간이 매뉴얼보다 빠른데 어느 부분이 느렸습니까? 로스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말했습니다. 매뉴얼이 다가 아니에요. 경험이 말해주는 거죠. 당신은 아직 그 감각이 부족해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감각, 경험이라는 모호한 기준. 그것은 언제나 지은을 낮게 평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입사 2년 10개월 차. 샌프란시스코발 도쿄행 장거리 비행. 지은은 기장 제임스 해리슨과 처음으로 함께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리스는 입사 첫날 그녀에게 무관심했던 그 기장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리스는 업무적인 대화만 했고 11시간의 비행 동안 개인적인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증명해야 할 것은 호감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밤마다 비행 매뉴얼을 공부했고 주말에는 시뮬레이터 센터에서 자비로 추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보잉 777의 모든 시스템, 모든 비상 절차를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은은 믿었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입사 3년 차. 그리고 오늘 뉴욕발 런던행 187편 점프시트에 앉아 지은은 깨달았습니다. 3년간의 모든 무시, 모든 차별, 모든 좌절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314명의 생명 앞에서 이제 편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그녀가 이 비행기를 구할 수 있는가. 현재 대서양 상공 3만 피트. 고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8,000, 27,000. 부기장 마크 톰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고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고 빨간 경고등들이 계기판 곳곳에서 깜빡였습니다. 기장 제임스 해리스는 조종관을 힘껏 당겼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톰슨이 계기판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좌측 유압 시스템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점프시트의 강지은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좌측 유압 시스템 고장, 자동 조종장치 연동 실패, 그리고 기장의 잘못된 대응. 해리스는 지금 유압 손실을 조종관의 힘으로만 보상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기장님.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톰슨, 비상 체크리스트 꺼내. 유압 시스템 고장 절차. 톰슨이 황급히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페이지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그 매뉴얼의 모든 페이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우선 스로틀을 중립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엔진 출력이 너무 높아서. 지금 내가 할 일 좀 하게 해줘. 해리슨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18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존심이 그를 올바른 판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314명의 생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기장님, 제가 공군에서. 공군? 공군이랑 여기랑 다르다고. 해리슨의 외침에 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객실에서 승객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산소 마스크 착용 사인이 켜졌고 승무원들의 긴급 안내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기랄. 톰슨이 계기판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해리스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셰넌 관제, UA-187입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유압 시스템 고장, 고도 유지 불가. 비상 착륙 요청합니다. 아일랜드 셰넌 공항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UA-187, 셰넌 관제입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현재 위치와 고도를 알려주세요. 위치는? 톰슨, 우리 지금 어디야? 모르겠어요. GPS도 이상해요. 톰슨의 목소리는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유압 시스템 고장이 항법 장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재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마지막 통과 지점, 비행 속도, 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빠르게 조합되었습니다. 북위 52도 14분, 서경 15도 38분입니다. 고도 25,000피트, 하강 중. 지은의 정확한 목소리가 조종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리슨과 톰슨은 동시에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뭐? GPS 없이 어떻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셰넌까지 거리 약 280해리. 현재 하강률로는 도착 전에 15,000피트까지 떨어집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UA 287, 위치 확인했습니다. 셰넌 활주로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상이 좋지 않습니다. 가시거리 2마일, 측풍 25노트. 악천후였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운 착륙 조건이었습니다. 하물며 유압 시스템이 고장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해리슨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선택지들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가 말을 더듬는 순간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유압 시스템까지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우측까지. 톰슨이 절규했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쪽 유압 시스템이 모두 고장나면 조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5분. 5분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314명은 모두 대서양에 수장될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할 수 없었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리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확고하고 단호하게. 기장님, 제가 맡겠습니다. 뭐라고? 제임스 해리슨이 지은을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부기장 마크 톰슨도 입을 벌린 채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확고했습니다. 해리슨은 거칠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조롱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니야. 당신은 부기장이고 나는 기장이야. 내가 이 비행기의 책임자라고. 압니다. 하지만 기장님은 지금 잘못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지은의 말에 해리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잘못됐다고. 내가 18년을 날았는데 내가 감히. 18년 경험도 유압 이중 고장 상황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지은이 끊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장님은 조종관을 힘으로 당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압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케이블에 과부하가 걸려 완전히 조종 불능이 됩니다. 대신 트림탭을 사용해서 점진적으로 자세를 조정해야 합니다. 톰슨이 계기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트림탭? 그건. 맞아요, 매뉴얼에. 톰슨, 넌 입 닥쳐. 해리슨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측 유압 시스템의 보조 펌프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계기판 오른쪽 B 패널에 파란색 스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켜지 않으면 2분 안에 우측까지 완전히 고장납니다. 해리슨은 계기판을 힐끔 봤습니다. 정말로 우측 유압 압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펌프는 비상용이야. 함부로 켜면 과열될 수 있어. 과열되는데 15분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켜지 않으면 2분 후 우리는 조종을 완전히 잃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지은의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슨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객실에서 승객들의 비명이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여성의 기도소리, 남성의 안 돼, 라는 외침.
314명의 목숨이 조종석 안 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톰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장님, 어쩌면 강 부기장 말이 맞을지도. 닥쳐. 내가 기장이야. 해리슨의 외침은 이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18년 경력의 자존심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시계를 봤습니다. 1분 30초. 우측 유압이 완전히 고장되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장님, 제발. 지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애원이었습니다. 저는 공군에서 C-130 유압 이중 고장을 3번 경험했습니다. 모두 살아서 착륙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해리슨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관제탑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UA-287 셰넌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응답하십시오. 해리슨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장님, 결정하십시오. 지금. 1분. 해리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의 경력, 수천 시간의 비행,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한 명의 아시안 여자 부기장에게 굴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 돼. 해리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기장이야. 내가 이 비행기를 책임진다. 강, 넌 그냥 앉아 있어. 45초. 지은의 얼굴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소한 보조 펌프만이라도 켜주십시오. 부탁입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야. 30초. 톰슨이 계기판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기장님, 우측 유압 압력이 레드존에 들어갔어요. 해리슨은 계기판을 봤습니다. 톰슨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측 유압 시스템의 압력 게이지가 빨간색 영역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초. 지은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기장님, 314명입니다. 314명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해리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종관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초.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해리슨이 눈을 떴습니다. 내가 해봐. 하지만 실패하면 책임은 내가 져. 그것은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신의 공, 실패하면 지은의 책임. 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314명을 살리는 것. 감사합니다. 지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비 패널의 파란색 스위치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3초, 2초, 1초. 딸깍. 스위치가 올라갔습니다. 보조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측 유압 시스템의 압력 게이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상 범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톰슨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요. 우측 유압이 회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어려운 부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기장님, 조종관에서 손을 떼주십시오. 지은의 차분한 목소리가 조종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리슨은 망설였습니다. 조종관을 놓는다는 것은 비행기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빨리요. 지은의 목소리에 강한 명령이 실렸습니다. 해리슨은 천천히 조종관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은은 즉시 부기장석으로 이동했습니다. 톰슨이 황급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녀는 부기장 조종관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손은 중앙 콘솔의 작은 휠을 향했습니다. 트림탭 조정 휠. 지금부터 트림탭으로 수평을 맞추겠습니다. 기장님, 현재 기수 각도를 불러주세요. 해리슨은 멍하니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3도. 아래로 3도. 좋습니다. 지은의 손이 트림 휠을 미세하게 돌렸습니다. 딸깍, 딸깍. 작은 소리가 조종석에 울렸습니다. 비행기의 수평 꼬리 날개가 극히 조금씩 각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2.5도. 해리슨이 읽어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2도. 1.5도. 1도. 수평입니다. 톰슨이 외쳤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고도 하강이 멈췄습니다. 23,000피트에서 수평 비행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해리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힘으로 해결하려다 실패한 것을 지은은 단 1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유압 없이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지은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셰넌 관제, UA287입니다. 고도 안정화 완료. 23,000피트에서 수평 비행 중입니다. 관제탑의 목소리에서 안도가 느껴졌습니다. UA287 훌륭합니다. 셰넌까지 240회리 예상 비행 시간 45분입니다. 활주로 24준비 완료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좌측 유압 완전 고장, 우측 유압 보조 펌프로 유지 중입니다. ILS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해했습니다. ILS 활성화했습니다. 기상 업데이트 마이너스 가시거리 3마일로 개선, 측풍 20노트. 약간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지은은 톰슨을 향해 말했습니다. 톰슨 부기장, 착륙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객실 승무원에게 비상 착륙 준비를 지시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톰슨은 처음으로 지은의 지시를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지휘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해리슨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기장님, 연료 상태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해리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그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기장으로 대했습니다. 연료는 11톤 남았습니다. 45분 비행에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비상연료 덤프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수십 개의 게이지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엔진 상태, 전기 시스템, 유압 압력, 연료 분배,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톰슨 부기장, 플랩 상태는? 플랩 시스템 정상입니다. 유압은 우측 시스템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착륙 기어는? 착륙 기어도 우측 유압으로 전개 가능합니다. 하지만 톰슨이 말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세요. 좌측 유압이 없어서 브레이크가 반만 작동합니다. 활주로가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셰넌 활주로 24는 3,200m입니다. 정상 착륙거리의 2배입니다. 충분합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이걸 해본 적이 있나? 지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공군에서 3번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서 1번, 카타르에서 2번. 모두 성공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 입사할 때.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력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해리슨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3년간 그녀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미안하다. 해리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지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저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뒤쪽 객실을 가리켰습니다.
314명의 승객들이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사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해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가 지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기상 레이더를 확인해 주세요. 셰넌 접근 경로에 구름이 있는지 봐주십시오. 알겠어. 해리스는 즉시 레이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종석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팀이었습니다. 314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팀. 지은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의 어두운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아일랜드 해안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35분 후면 착륙입니다. 35분 후면 진실이 증명될 것입니다.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35분이 지났습니다. 셰넌 공항 12시 방향, 거리 25마일. 톰슨이 레이더 화면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일랜드 해안선의 불빛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손은 여전히 트림 휠 위에 있었습니다. 35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조종간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직 트림탭만으로 23,000피트에서 안정적으로 비행기를 유지해왔습니다. 셰넌 관제, UA287입니다. 공항 시계 확인했습니다. 하강 준비 완료. UA287, 셰넌 타워입니다. 활주로 24로 유도하겠습니다. ILS 주파수 110.3, 고도 2000피트까지 하강하십시오. 110.3 확인. 2000피트까지 하강하겠습니다. 지은은 트림 휠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의 기수가 미세하게 아래를 향했습니다. 하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강률 분당 500피트. 안정적입니다. 해리슨이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은의 완벽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부기장, 착륙 체크리스트. 네. 플랩 5도 전개 준비. 플랑 5도. 지은의 지시에 톰슨이 플랩 레버를 조작했습니다. 날개 뒷전의 플랩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비행기의 양력이 증가하고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고도 15,000. 속도 240노트. 플랩 10도. 10도 전개 완료.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계기만이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ILS 신호 포착. 글라이드 슬로프 정렬 중. 해리슨이 보고했습니다. ILS는 계기 착륙 장치로 악천후에서 활주로로 안내하는 전파 신호였습니다. 좋습니다.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가겠습니다. 지은은 계기판에 작은 십자선을 주시했습니다. 그 십자선이 정확히 중앙에 있으면 활주로로 향하는 완벽한 경로였습니다. 고도 5,000. 활주로까지 8마일.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측풍 20노트.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어려운 착륙이었습니다. 하물며 유압이 반만 작동하는 상태에서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플랩 25도. 25도 전개. 착륙 기어 전개. 기어 다운. 톰슨이 레버를 당겼습니다. 비행기 아래쪽에서 묵직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3개의 착륙 바퀴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기어 다운, 3개 그린 라이트 확인. 3개의 녹색 불빛이 켜졌습니다. 착륙 기어가 제대로 전개되고 고정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고도 3,000. 거리 5마일. 플랩 풀. 풀 플랩 전개 완료. 날개의 플랩이 최대로 펼쳐졌습니다. 비행기의 속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착륙 속도인 150노트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고도 2000. 구름 통과 중.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구름만이 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도 1000. 지은의 눈은 계기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ILS 십자선, 고도계, 속도계, 수평계.
그녀의 눈은 초당 수십 번 움직이며 모든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500피트. 그 순간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나왔습니다. 눈앞에 활주로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측풍 때문에 비행기가 활주로 중앙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습니다. 중앙선 우측 20피트 편차. 해리슨이 외쳤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조종관으로 즉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림탭으로만 조종해야 했고 트림탭은 느렸습니다. 0.5초의 판단. 지은은 결정했습니다.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착륙합니다. 활주로가 충분히 넓습니다. 하지만 신뢰하세요. 지은의 단호한 목소리에 해리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0피트, 200피트.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활주로 등화들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피트, 50피트. 플레어. 지은이 트림 휠을 마지막으로 조정했습니다. 비행기의 기수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착륙 자세였습니다. 30, 20, 10. 쿵. 뒷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완벽한 접지였습니다. 2초 후 앞바퀴도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리버스 스러스트. 톰슨이 엔진 역추진 레버를 당겼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브레이크. 지은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좌측 유압이 없어서 브레이크는 반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충분히 길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150노트, 100노트, 50노트, 30노트.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멈췄습니다. 셰넌 공항 활주로 24, 중앙선에서 우측으로 20피트 떨어진 곳. UA-287편이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314명 전원 생존. 조종석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객실에서 폭발적인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승객들은 울었고 웃었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올랐고 어른들은 기도했습니다. 조종석에서 톰슨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해리슨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는 영웅이야. 지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드디어 트림 휠에서 떨어졌습니다. 45분 동안 그 작은 휠만을 잡고 314명을 구했습니다. 셰넌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UA-287, 훌륭한 착륙이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구조대가 대기 중입니다. 환영합니다, 영웅들. 지은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셰넌 타워.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파일럿으로서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성별도 인종도 편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셰넌 공항 활주로. 비행기 문이 열리자 구조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314명 전원이 무사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탑승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린 딸을 아는 아버지는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추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우리를 구한 파일럿이 누구입니까? 3일 후 뉴욕. 기적의 착륙을 이끈 한국계 여성 파일럿 강지은. CNN, B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전 세계 언론이 지은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지은, 해리슨, 톰슨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강 부기장님,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장님께 제 조언을 들어달라고 설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다른 기자가 해리슨에게 물었습니다. 해리슨 기장님, 여성 부기장에게 조종을 넘기는 결정이 쉬웠습니까? 해리슨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과 편견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강 부기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은 파일럿의 가치는 성별이나 인종이 아니라 오직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 부기장님, 3년간 차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으셨습니까?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보다 더 강한 것은 목표였습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증명했습니다. 하늘 위에서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주 후 유나이티드 항공 본사 CEO 마이클 오브라이언이 전 직원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유나이티드 항공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모든 파일럿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성별과 인종을 배제한 순수 기술 평가만으로 승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은을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강지은 부기장을 즉시 기장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전문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석 기장 로버트 데이비스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입사 첫날 그녀를 조롱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 기장님. 데이비스는 처음으로 그녀를 기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잘못 대했는지 압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배웁시다. 우리 모두요. 6개월 후 지은은 유나이티드 항공의 비상상황 대응 교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강의실에는 남성 기장들, 여성 부기장들, 젊은 파일럿 지망생들이 가득 찼습니다. 유업 이중 고장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패닉은 당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아시아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기장님, 저도 기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자고 아시안이고 아직 경험도 부족한데. 지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느냐입니다.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반드시 증명됩니다. 젊은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님. 1년 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지은은 보잉 777 기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발 도쿄행 비행이었습니다. 그녀의 옆 부기장석에는 젊은 히스패닉 여성 파일럿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첫 태평양 횡단이라서요.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함께 날아갑시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UA 245, 26 허가합니다. 활주로 28 레프트. UA 245, 26하겠습니다. 지은의 손이 스로틀을 천천히 앞으로 밀었습니다. 엔진의 굉음이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노트, 100노트, 120노트, V1, VR. 로테이트. 지은이 조종관을 부드럽게 당겼습니다. 비행기의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4년 전 이 하늘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3년 전 이 하늘에서 그녀는 무시당했습니다. 1년 전
이 하늘에서 그녀는 314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늘에서 그녀는 기장입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사람들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강지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편견과 싸우는 모든 사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든 사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반드시 증명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무엇을 꿈꾸든, 하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